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6월 1일이었죠. 기산일, 세금에 대한 기산일이 넘었는데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랑 클래스 101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 지속 증가, 서울 2.4%업,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시중에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카운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를 키고 다 세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매물이 실제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통계는 통계니까 저는 좀 시중에 있는 자료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현장 필드에서 뛰는 중개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신데 요새 거래가 잘 없잖아요. 거래가 정말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6월 1일 이전에 나왔던 매물이 6월 1일이 넘었다고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저 지금 세금 기산일이 지났는데 저 이제 보유세랑 종부세 내야 되니까 물건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자, 여러분이 세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물건을 팔고 싶어서 4월 달 정도에 물건을 내놨어요. 근데 4월도 안 팔리고 5월도 안 팔리고 결국 불행히도 6월 1일을 넘어가서 이제 보유세랑 종부세를 다 내야 됩니다. 짜증은 나겠죠. 거래가 안 돼요. 매도인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중개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저 이제 제가 세금 내야 돼요. 저 안 팔래요. 저 물건 광고 나갔던 거 전부 거두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씨 이러고 말까요? 후자예요. 그러면 이 카운팅 시스템상 물건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여러분. 이게 무조건 진리란 뜻은 아니에요. 지우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물건이 중개사님한테 물어봐도 이거 이제 살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급매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급매가 6월 1일 이전에 나왔던 게 있으면은 중개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시작 출발되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나와 있던 매물 중에서 들어간 매물들이 눈에 안 보여야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요. 그리고 당연히 매도가 안 되니까 매물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예전에 비하면 매물이 없죠. 매물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문제는 집을 살 사람은 더 없죠. 거래가 없어요. 매도인이 지금 물건을 팔기에는 거의 최악의 시즌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라이브나 여기 뭐 제 강의에서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상세 파악을 해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포인트는 이거죠. 요거. 여기 여러분 그 KB에서 매주 발표하는 시계열인데요. 시계열인데 여기가 지금 서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울 쭉 25개구가 나와 있고요. 광역시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영등포구까지. 그리고 작년 2021년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10월 달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영등포구까지. 요렇게가 지금까지 시장이에요. 참고로 지금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하락하면 파란색, 상승하면 붉은색, 많이 상승하면 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일정 이하로 상승, 상식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 상승은 하얀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급부로 조금 내려간 것도 하얀색 처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의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락한 적이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계속 하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락한 적이 없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시장은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이 잠깐 이게 그래프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거래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시다시피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정도로 거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래가 없으니까 물건이 쌓일 정도면은 가격이 하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망가져 있고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폭등하고 있다,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하니까 다음 집을 사지를 못해요. 옮겨 타기를 못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득세가 올라갔잖아요. 취득세가 올라가면은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고요. 이렇게 막 팔리지가 않으면 옮겨 타기를 못 하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분위기랑
그리고 대출이 제일 중요한데 대출을 아예 중지시켰었잖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도 안 되고 옮겨 타기도 안 되고 다주택자가 사는 것도 안 되고 아무도 집을 못 사니까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당연히 차차차 내려가야 되는데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시장이 하락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기 안 보이는 게 있지만 세금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그런데 살 사람이 그 정도로 없거든요.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역대급으로 가장 적어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통이 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만큼 물건도 없어요. 물건에다가 세금을 하도 세게 매겨놔가지고 그리고 그 물건을 충당하기 위한 금리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님도 없는데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으면 떨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떨이 처리하기에는 마이너스가 너무 크고 떨이 처리하기에는 물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안 팔고 쟁여두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만히 버티는 사람도 있고 금매로 떨이 처리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서 시장이 혼조세는 맞는데 평균을 딱 내보니까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내리고 딱 혼조세긴 한데 평균을 딱 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시장인데 물건은 늘고 있어요. 물건은 늘고 있고 살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시장은 맞는데 원래 이러면은 하락을 쭉 하면서 KB 시계열에 파란색이 떠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까지 받았어요. 야, 니 혹시 KB 거기 상승만 시키는 데 아니야? 혹시 하락을 전혀 안 알려주는 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지난 몇 년간의 이 서울시장이 미쳐 날뛴 건 알고 계시죠? 계속 상승했고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2015년 전이겠죠, 여러분. 2015년 전으로 쭉 회귀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옥 같은 시장이 펼쳐집니다. 파랗죠. 다 시퍼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게 나와요. 이게 하락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이때 2008년도 여러분 요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거래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도 지금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거래가 되면서.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물건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안 팔리는데 가격이 하락을 안 해요. 무슨 말이다? 매도할 만한 매물이나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온전하게 장사를 해서 매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없는 거, 매수세 없는 거 당연해요. 너무 없습니다. 역대급으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신규 공급,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여러분, 시장통에 손님이 없어요. 근데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내려가는데 옆에 시장이 하나 더 오픈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물건이 꽉 채워진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규 공급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제 끝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새로운 시장을 누가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굳어 있는 건데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라니까요. 지금 물건이 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날 여부가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손님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장은 생필품을 파는 시장이라고요. 생필품을 파는 시장인데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물건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팔 수 있는 매물이 없는 상태로 손님이 약간만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유롭게 시장을 꾸려놨으면은 필요한 만큼 팔고 필요한 만큼 팔리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억눌러 놔서 지금 문제는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수급이 안 맞을 정도로 시장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매물이 쌓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내가 나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물건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올해 상반기에 비교해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만 알겠죠. 올해 1월, 2월 달이 제일 싸게 살 수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만큼 싼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타이밍, 반짝 타이밍이 나왔던 게 5월입니다. 순간적으로 잔금 빨리 하는 조건으로 정말 싼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이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물이 많다, 거래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냐는 건데 그런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기점부터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매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힘든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판단을 하려면 시장에 나가도 보고 중개사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그때 그 물건을 지금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다들 관심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특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시장을 자꾸 관심을 끌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사란 뜻이 아니니까 시장을 지금은 내가 약간 참여하고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데이터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되시라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